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다리는 추녀가 뒷부분이 들뜨지 않게 한 번 더 보강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다리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도 자료가 많이 없어서 제가 한번 달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강다리에 대해서 보니까는 물건이 넘어지지 않도록 어긋맞게 괴는 나무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한옥 건축 쪽으로 뜻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돌이 바깥쪽으로 내민 추녀 끝이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추녀의 안쪽 위 끝부분에 비녀장을 꽂는 단단한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사진이 너무 그림이 흐린데 어쨌든 이걸 보면은 이 도리가 이게 있고요. 오량 왕치돌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녀가 얹어지는데 이쪽이 건물 저기 주심에서 오량 사이고요. 이쪽이 이제 오량 내부가 되는데 이 추녀를 관통하는 어떤 나무를 이렇게 내리고 여기에 이게 빠지지 않게 장여라든 장여 밑으로 아니면 고이는 꽉 껴가지고 추녀가 들리지 않게 그리고 처마 밖으로 하중이 많이 눌리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추녀가 이 뒷부분이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들리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들리지 않게끔 보강해 주는 그런 게 바로 이 강다리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오량 도리가 이렇게 이제 생기고 그 외 추녀를 받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추녀가 얹어지는 오량 왕찌도리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기라는 말도 쓰는 것 같습니다. 외기.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요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장여와 도리를 다 관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추녀까지 관통을 해서 볼트를 채우고 너트로 고정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강다리라고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강다리를 쓰는 이유는 요 장여 밑으로 동자주가 있습니다. 대들보 위에 동자주가 앉고 동자주가 이 장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 볼트를 만약에 전부 채우고 싶다면 동자주도 관통을 시켜야 되고 또 그 볼트가 더 고정을 하기 위해서 대들보까지 관통을 시키는 이런 일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일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안쪽으로 오량 안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강다리를 설치를 하면 좀 상당히 수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다리가 설치된 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글쎄 이 사진은 저도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특이하게도 돌이 왕지 속으로 이 구멍을 파서 이렇게 쇠가 쇠 기둥이 작은 튀어나와서 이 주두에 이렇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요. 이 사진은 이제 건물 해체를 하고 다시 지붕을 새로 이게 하려고 이제 보수죠. 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뜯었는데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바로 강다리
전통적으로 말하는 요 이제 윗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크지만 요 추녀에 있는 데는 이제 좀 더 폭을 좁게 해가지고 추녀를 관통을 시킨 다음에 이것이 쭉 내려가서 제가 예전에 책을 봤을 때는 그 내려간 그 나무에다가 그 장여에다가 못을 박는 그렇게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이 우리가 보통 추녀를 관통을 해서 요 도리에 고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긴 못을 써야 되고 또 얼마만큼 충실히 잘 고정이 됐는지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다리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방법은 우리가 최근에 목수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죠. 오량돌이 안쪽으로 구멍을 뚫고 이 볼트고 이 밑에서 이 장여를 또 물고 이것을 이렇게 고정하는, 즉 추녀가 들리기 위해서는 이 도리와 장여가 통째로 들리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들리지 않는 이유는 각 도리마다 석가래가 걸리고 그 위에 개판이 덮어진 다음에 흙이 실리고 많은 무게가 요 도리를, 오량 도리를 눌러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약간 더 멀리서 본 그런 모양이고요. 이것은 밑에 그 오량에 장애는 없지만 뭐 도리를 강다리가 도리를 이렇게 그냥 직접 받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가 이 선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데 이 중심선과 이 볼트가 내려오는 이 선, 이 거리 간격을 과연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느냐, 이건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 볼트가 동자주가 좀 떨어져야 되고요. 이 볼트는 요 강다리 중간을 관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강다리가 셋이라면 최소한도로 이 볼트가 내려오는 요 지점은 요 동자주 요 모서리에서 한치 오픈, 최소 한치 오픈 내지 2치 정도는 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이 볼트가 요 동자주에 저는 가까울수록 또 효과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그냥 그대로 아까 그런 모습이고요. 진짜로 이렇게 하나 걸어주면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요. 또 이 기왕이면 이 볼트가 요 추녀 중심선에서 가까우면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 추녀도 나중에 많은 하중이 실리고 눌리게 되면 여기서 특별히 고정하지 않게 되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최대한도로 가깝게 고정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주심 쪽에 주심돌이 그 위쪽에 촉을 박아서 추녀가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서 바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 또한 이 나무가 여기서 기왕이면 동자주에 좀 더 가깝게 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가까이 밖으로 멀리 갈수록 이 나무는 길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더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추녀 뒤쪽으로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쪼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참 보기가 어려운 그림인데요. 요 강다리가
저기 반자 판을 뚫고 나온 것이죠. 결국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것은 뜬 창반 같이 보이고요. 그 위에 장여 도리가 있는데 그 사이로 이거 비장을 끼워 가지고 강다리, 이런 모습 참 보기 어려운데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관통을 시킨 다음에 큰 꺽쇠 같이 대들보에다 이렇게 꽂는 이런 방식. 결국은 무엇이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추녀가 뒷부분이 들리지 않게끔만 잘하면 잘 한 것입니다. 무슨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추녀를 이렇게 철띠로 감은 다음에 이 보에다가 고정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쪽에 보 위에 바로 어떻게 오량돌이가 있었는지 이렇게 45도로 건너질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길게 그냥 하나로 간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저도 인터넷에서 구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출품을 한 것 같습니다. 요 추녀 뒷부분에 이렇게 강다리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요 오량 도리가 있고 밑에 장애는 없는데,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장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도리를 이렇게 관통을 해서, 아니 도리 밑으로 관통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고정해주고, 결국은 추녀가 들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강다리가 튼튼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이겠지만은 기왕이면 우리가 처마를 너무 많이 빼는 것은 설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부분을 잘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다리를 설치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오량 내부가 반자가 있느냐 아니면 반자가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석가래를 주심에서 오량까지 거리를 1800 6자로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장연 물매를 세치 오픈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게 1800에 곱하기 0.35를 하면 630이 나오죠. 이 선에서 630이 올라가는 데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제 세치 오픈 장연 물매가 되고요. 이것을 다시 추녀로 다시 연계해서 그리게 되면 여기 1800이 이제 원래 이 자리인데 1800에 이제 1.414를 곱하게 되면 254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2545를 찍고 이렇게 석가래를 걸게 되면 이게 이제 45도로 우리가 코너가 되는 것, 코너 석가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물매가 이게 603 높이는 똑같고 630이고 요 거리가 2545이기 때문에 630을 2545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0.248 두치 네푼 8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요 밑에 이
각도 이것과 여기 이제 수직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과연 이 각도가 얼마냐? 이 각도를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이쪽에 구멍을 뚫든지 이쪽에 구멍을 뚫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찍고요. 이렇게 돌리면 왼쪽 밑에 각도라고 되어 있는 데가 아마 보실 겁니다. 각도 여기 보면 103.9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볼트 구멍 각도가 103.9도로 하면 정확하게 요 수직 그로 구멍을 뚫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자주가 7치인데 요 이제 45도로 그렸기 때문에 이제 요 대각선 모서리 나오는 요 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리고 일단 최대한도로 동자주에 가깝게 한다고 해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자주가 됐든지 도리가 됐든지 동자주가 도리보다 더 굵을 수도 있고 보통은 도리가 동자주보다 굵지만 뭐가 굵든지 굵게 나온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 동자줄 기준으로 이렇게 빼버리면은 이 도리에 그 볼트가 이 도리를 파고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잘못하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구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구멍을 수정하게 되면 추녀가 그만큼 좀 약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리 끝선, 끝선이죠. 끝선에서 예를 들어서 한치를 내가 띄워서 볼트를 세우겠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자가 없는 경우와 반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추녀 꼬리입니다. 이쪽이 추녀 몸통이고 여기가 도리와 도리가 이렇게 만나고요. 요 모서리 만난 요 내부 모서리에서 일단 한치를 띄운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볼트를 내가 넣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평면상으로 봤을 때 요 추녀의 가장 추녀의 이제 오량 왕지 중심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 보니까 221mm가 나왔습니다. 221mm. 그러면 여기에서 추녀 중심에서 요 볼트 요 중심까지가 딱 221mm가 이렇게 나오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결국은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위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평으로 221mm가 나갔을 때는 이 추녀 바닥, 우리가 이 바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닥은 여기에서 여기겠죠. 그래서 227.7mm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왜냐면 추녀가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경사가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221mm를 정확히 나가서 이렇게 그리고 싶다면 227.7mm네요. 실제로는 여기서 227.7mm를 찍어서 그리면 되고요. 꼭 굳이 그렇게 찍을 필요가 없고요. 찍을 필요가 없이 결국은 여기서 227.7mm를 찍어서 아까 이게 몇 도입니까? 각도가 103.9도죠. 여기에서 이렇게 103.9도로 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 밑에 요 나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뭐 여기는 똑같죠. 여기는 요 중심에서 111.9mm 되는 선을 찾고요. 여기서 45도로 선을 그어주면 되고, 그리고 요 두께는 바로 이제 장여,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준으로 그냥 세치로 만들어 봤습니다. 세치, 뭐 그 세치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도 되고, 239.2mm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길게 45도로 그려서 한 깊이는 한 한치 정도로 따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반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 오량 도리에 반자가 있는 경우. 근데 반자가 있는데 아까 같이 처음에 있던 식으로 해버리면 반자 틀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반자 틀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자 틀 구멍을 뚫으면 뚫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반자 틀을 이 도리에 장착하는데 정확하게 구멍도 뚫어야 되고 좀 어려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밖으로 볼트 구멍을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여기가 여기와 여기가 이제 반자 틀이니까 요 반자 틀 밖으로 조금 더 자기가 유도리 있게 구멍을 뚫고 요 거리만큼 여기는 이제 348.2mm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여기 348.2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358.7mm를 그대로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이 볼트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잘 찾아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2013년도에 한번 이렇게 이걸 만들 때 한번 그려본 건데요. 그때 그냥 그 당시에 한번 그려봤던 겁니다. 동자주고요, 이게. 여기서 뭐 얼마 정도 떨어져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바닥을 뭐 이렇게 사절로 해도 되지만은 좀 더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저는 바닥을 좀 동그랗게 한번 굴려본 적이 있고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요 중심에서 그 그림을 그려서 이 거리를 재서 이렇게 따내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 구멍을 뚫어주고요. 뭐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주니까 모양은 상당히 이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또 볼트를 채우고 와셔를 채우고 볼트를 채우기 너트를 채우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안으로 좀 들어가게끔 팠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장착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밑부분을 소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밑부분 너트를 가려주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다른 현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반자 틀이 있는 경우 반자 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볼트가 안으로 들어가면 반자 틀을 구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밖으로 나와서 그냥 반자 너를 구멍을 뚫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반자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트가 반자 그 너를 구멍을 뚫고 내려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요 천장을 덴조를 한다든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그 노출을 시킨다 하면 이 볼트가 조금 보기에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트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무를 파고 또 이런 식으로 나무를 파서 이렇게 볼트를 씌워주는 씌워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본드로 딱 압착을 해서 붙이는 이런 영상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밑에서 볼트가 보이지 않고 아주 막 깔끔하니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강다리는 추녀의 들뜸을 방지하고 또 한옥에서 추녀가 들뜬다는 것은 큰 어떤 사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추녀가 들떠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강다리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오늘은 강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좀 부족한 설명이지만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이런 영상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든지 뭔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